베트남 내에서 발생했던 한국에 대한 대우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를 냉랭하게 만들었습니다. 태극기 조롱이나 한국인 비하 등은 일부 국민들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인 입국 금지나 강제 격리 조치 등은 한국 입장에서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고 그로 인해 베트남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베트남의 이러한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염병 위험 국가 2위에서 방역 모범 국가 1위로 탈바꿈하였고 베트남은 반대로 자신들의 예상과는 달리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되자 경제적 손실이 늘어만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광 수입과 해외 투자자들에게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트남은 이 두 가지의 모든 걸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여행에 대한 불신과 전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결국 베트남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투자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이 제일 먼저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바로 효성그룹이었는데요. 삼성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베트남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전염병 사태가 터지고 난 후 한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 공장을 국내로 다시 불러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제일 먼저 이를 시행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수장이 한 기업의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계속해서 베트남 투자 1위 국가였지만 신종 바이러스 사태가 퍼지고 난 후 5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게 된다면 베트남의 경제적 능력은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을 정도의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의 베트남 1위 투자 국가였던 한국을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일구로 인해 약 7%를 목표로 하던 GDP 성장률은 1분기 기준으로 3.82%에 그치고 있기에 필사적으로 한국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 특혜 적용까지 고려하고 있다 합니다. 일부 반대 세력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품 수입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베트남의 경우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동남아시아 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해 한국을 이용한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그만큼 한국 기업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베트남은 한국에게 충분히 경제적 이익을 남겨다 줄 수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베트남과 비슷한 이점을 가졌고 한국에게도 우호적인 국가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미얀마나 캄보디아 등 꼭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베트남이 갑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선택에 달리게 된 것이죠.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인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외 입국을 허용한 것만 보더라도 현재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베트남의 태도 돌변에 대한 국내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사라진다면 언제 어떻게 비수를 꽂을지 모르는 나라다. 물론 한국도 충분히 이익을 보고 들어가지만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어느 정도 준비도 해놨으면 한다. 주구장창 좋은 말들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베트남의 현재 상황과 행동을 요약해서 보자면 자기 나라에 돈 쓰러 오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냥 그게 진실이다. 호의적인 관점을 가지기엔 지난 3월 베트남의 이중적인 얼굴을 너무 심하게 보고야 말았다. 일본과는 다른 경우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을 용서할 수 없듯이 베트남도 예전처럼 쉽게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다. 나쁘게 생각할 것 없다. 우리도 이익이 있을 때까지 적당히 이용하고 치고 빠지면 된다. 국력이 비슷한 나라라면 모를까 굳이 우리가 경제적 손실을 걱정할 건 없다고 본다. 베트남은 단순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일본과 우호 관계가 형성된 국가가 아니다. 계속해서 일본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된 나라이기에 결국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잘못인 거다. 베트남 시장은 완전히 버릴 수는 없겠지만 리쇼어링 정책 등 또 이런 일이 생길 걸 대비해야 한다. 관광객이 사라지고 공장들이 철수할 기미가 보이니 뒤늦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는 게 너무 티난다.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게 행했던 행동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라. 우리나라가 베트남 현지에 투자해서 베푼 게 얼만데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게 맞나 싶다. 1년에 2번 정도는 베트남 여행을 가곤 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 안 가기로 마음먹었다. 일부 언론들의 뉴스를 보면 베트남 내 한국 혐오는 거짓된 정보며 실제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당연히 베트남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짓된 정보라고까지 할 수 있나.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베트남의 태도 변화에 따른 국내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지 매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전달해드리는 코코비엣입니다. 작년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국을 손보기 위해서 꺼내들었던 정책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가 들어가자 이것에 대한 부당함에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한국에서 조 단위의 매출 이익을 거두던 유명 어리업체의 최고 책임자가 이 불매 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은 냄비 건성이 있어서 금방 뜨겁지만 곧 끝날 것이라고 붙는 불에 기름을 붙였습니다. 한국인들과 기업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단결력이 더해지면서 그 어리업체로부터 결국은 사고까지 받아내었습니다. 더불어 일본 안 가요 운동으로 한국인으로 가득 찼던 몇몇 일본의 유명 관광지를 폐허화시키고 그곳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 제발 돌아오세요 하고 방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극심한 판매 부진으로 한국은 일본의 기술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하면서 자만하며 한국에서 영업하던 일본 기업들이 보따리를 싸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의 단합력과 결집력을 모르는 베트남 정부는 보란듯이 한국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베트남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말 대한민국 곳곳에서 C19 사태가 정점에 달해 한국민 모두가 불안감으로 정신이 없을 때 공식적인 사전 통보 한마디 없이 3월 6일에 한국과 베트남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서 운행을 중지시켰습니다. 3월 21일에는 결국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지만 일본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FTA를 앞두고 있던 일본에 관해서는 문을 열어두고 한국보다 우대하는 정책을 펴서 많은 한국인으로부터 공평성에 대한 지탄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베트남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돈줄이었기 때문에 베트남은 일본을 특별 대우한 것이죠. 하지만 베트남은 일본에서 입국한 입국자로부터 C19가 유입되어서 골머리를 앓은 적도 있었지만 C19 상황 동안에 일본의 아베 정부와 함께 한국의 건너편에서 일본과 함께 한국 정부의 진단키트와 마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베 정부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아베 정부 최고 걸작인 마스크, 인터넷에서 일본인들과 세계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던 아베노 마스크가 정부가 발표한 90억 엔보다 숨기고 발표하지 않았던 248억 엔이 베트남에 적을 두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서 수입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본과 베트남은 쌍방이 책임 공방을 벌이며 양국 간의 사이에 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통수 치기와 손바닥 뒤집기의 달인인 베트남은 자연히 눈을 한국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작년 베트남의 투자 1위국이었지만 올해 5월 발표된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5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베트남은 한국의 투자에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식어져 버린 한국의 마음을 돌리고자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은 아직도 베트남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라는 쇼를 보여주면서 한국 투자기업인 효성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과의 국제노선 재개항, 전자입국 비자, E비자 발급, 투자기업인 우선 입국 허용,
한국인 유학생 특별 입국 허용 등 돈 되는 사람들만 입국을 허용하면서 시커먼 속을 한 번 더 드러내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베트남에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발표도 하기도 하며 베트남으로 한국인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달콤한 사탕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이 내놓는 달콤한 사탕에 관해서 손바닥 뒤집듯 하는 베트남의 정책, 그리고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음흉한 속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정부나 국민이나 표리부동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많은 한국인 개인 투자자와 교민들이 베트남 정부나 건물주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자신들의 입장과 정책만 중요시 하다 보니 수시로 예고 없이 바뀌는 정책 때문에 준비했던 수입, 수출, 제조 등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건물이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처음에는 계약 유지를 위해서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계약이 만기되어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던 보증금을 돌려주기 싫어 온갖 핑계와 생트집을 잡아 수리비, 원상복구 비용, 또 차후에 청구될 공과금 등을 명목으로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 등을 꿀꺽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많은 자금을 들여서 설치했던 시설물이나 집기 등을 고스란히 뺏기고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동업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동업계약 당시에는 눈에 넣어도 괜찮을 것처럼 하다가 사업 상황이 좋아지고 발전이 되어 돈이 될 것 같으면 기술을 차곡차곡 뒤로 빼돌려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동업자가 반입했던 장비나 자본 또는 심지어 인력까지 자기 것으로 돌려버려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꿈을 깡그리 망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베트남이 만들었다는 핸드폰 빈 스마트가 그냥 생겨난 것은 아니란 이야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베트남 사회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사람 사는 곳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서 많은 경우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너무 허다히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이렇다 하지만 국가 대 국가, 기업 대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빈 스마트폰의 경우도 기술, 정보, 인력까지도 스스럼없이 빼가서 베트남이 만든 핸드폰이요라고 내놓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기업은 이렇다 치더라도 베트남 정부는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하면서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부추기고 삼성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쌀, 수산물, 목재 등 1차 산업 수출 국가에서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3차 산업 국가로 바꾸어 준 나라며 베트남을 초고속 성장 탄탄대로를 걷게 해준 기업입니다. 특히 베트남 수출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전체 수출량의 25%를 삼성이라는 하나의 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노동시장도 13만 명이라는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도 베트남의 자국 이익 앞에서는 기술력 인력을 빼가는 한낱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베트남이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를 발표한 것에 관해서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앞을 내다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산 부품을 수입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부품 회사와 교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술이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최종적으로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부품 국산화 및 현지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은 2019년 베트남이 우리도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야심차게 출발한 자동차 산업, 베트남의 삼성 빈그룹의 자회사인 빈페스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중반 빈페스트는 공식적으로 자동차 공장을 가동했으며 연말 17,000대 이상의 자동차와 5만 대에 이르는 전기 오토바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빈페스트는 판매 초기에 막대한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판매할 때마다 세단형인 룩스 A 2.0 차량에서 3억 동, 약 1,500만 원, SUV 차량인 룩스 SA 2.0에서 1억 7,600만 동, 약 958만 원, 경차파 딜에서 1억 7천만 동, 약 535만 원의 손실을 입어 결국 빈페스트 자동차는 2019년 말 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즉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외관도 성능도 어느 것 하나 변변치 않은 빈페스트 자동차는 재고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빈그룹은 중국이 한국에서 쌍용차의 기술을 빼내간 것처럼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호주에서 GM 제너럴 모터스의 현지 브랜드인 홀덴을 인수하는 등 공약을 하였습니다.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자동차 산업의 부품 국산화 등 국내 기초기술력이 전무한 가운데 기본기를 탄탄히 하지 않은 채 뛰어들었다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베트남은 체면을 단단히 구겼습니다. 이어 얼마 전 국제무역에 역행하는 특단의 조치를 또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회사에게 세금 감면 혜택과 취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빈파스트 자동차는 생산 원가가 낮아지고 가격 인하로 이어져서 소비자에게 외국 수입산 자동차보다 유리한 조건의 자동차를 팔 수 있어 자동차 산업도 살리고 빈그룹의 재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정부 당국자가 발표한 것처럼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과정에서 빈 스마트 핸드폰처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나방처럼 달려들어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는 나몰라라 하고 기업의 윤리나 도덕은 안중에도 없는 베트남이 어느 날 한국산 자동차와 똑같은 모델을 내놓고 우리가 만든 자동차입니다 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 보안에